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용액의 농도, 용액의 농도 파트에 대해서 한번 같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용해와 용액. 다음 빈칸에 들어갈 과학 용어를 적으시오. 용질과 용매가 고르게 섞이는 현상, 바로 용해죠. 2번, 두 종류 이상의 순물질이 균일하게 섞여 있는 혼합물, 바로 균일하게 섞여 있는 것은 용액이라고 했습니다. 자, 2번, 용해와 용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O, 옳지 않은 것을 X로 표시하시오. 1. 용기에 들어있는 용액을 오랫동안 방치하면 용질과 용매가 분리된다. 용액은 균일하게 섞여있는 혼합물, 즉 순물질이 균일하게 섞여있는 혼합물이기 때문에 분리가 되지 않죠. 이렇게 분리가 되는 것은 불균일 혼합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는 X. 2번, 식초는 물과 아세트산이 고르게 섞인 용액이다. 맞죠? 식초의 주 성분은 아세트산이고 우리가 이 아세트산의 퍼센트는 3에서 5% 정도 된다고 했습니다. 3번, 물에 염화나트륨을 녹인 경우 물의 용매, 염화나트륨이 용질이다. 그래서 우리가 액체의 경우는 무조건 용매, 그리고 고체의 경우는 무조건 용질이라고 했습니다. 양에 상관없이요. 4번, 물과 에탄올을 혼합한 경우 양이 많은 액체가 용매가 된다. 그렇죠. 같은 상태, 즉 액체, 기체, 고체, 고체, 기체, 기체일 때는 양이 많은 경우가 바로 용매가 된다고 했습니다. 자, 용액의 농도. 다음 빈칸에 들어갈 과학 용어를 적으시오. 용액 100g 속에 녹아있는 용질의 질량. 우리가 얘는 퍼센트 농도라고 했죠? 그래서 퍼센트 농도 같은 경우는 용액 100g 분의 용질의 그람수 곱하기 100%라고 했어요. 자, 두 번째. 용액 10의 6제곱g 속에 녹아있는 용질의 질량. 이 바로 ppm 농도죠. ppm 농도는 용액 10의 6승g 분의 용질의 그람수 곱하기 10의 6승 ppm이라고 했습니다. 자, 3번. 용액 1리터 속에 녹아있는 용질의 양으로 단위는 땡 또는 몰 퍼 리터를 사용한다. 몰 퍼 리터 바로 물농도죠. 단위는 라젠이고요. 그래서 이 몰농도는 용액 1리터 분의 용질의 몰수라고 했습니다. 단위는 이렇게 또는 몰 퍼 리터를 사용합니다. 자, 네 번째. 용액의 몰농도는 용액의 땡땡 이게 기준이므로 온도가 달라지면 몰농도가 달라진다. 온도가 달라지면 몰농도가 달라진 이유는 바로 그렇죠. 용액의 부피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습니다. 5번. 어떤 수용액에 증류수를 가하여 희석하여도 용액 속 땡땡의 양은 변하지 않는다. 뭐가 변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렇죠. 용질의 몰수가 변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6번. 용매 1kg 속에 녹아있는 용질의 양으로 단위는 네모칸 또는 몰 퍼 킬로그램을 사용한다. 몰 퍼 킬로그램 바로 몰랄 농도죠. 그래서 단위는 스몰 m, 소문자 m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몰랄 농도 같은 경우는 용액이 아니라 용매 1kg 분의 용질의 몰수, 그래서 단위는 스몰 m 또는 몰 퍼 킬로그램이라고 했습니다. 7번. 균일한 혼합물에서 한 성분의 양을 혼합물의 전체 양으로 나눈 값. 어떤 특정한 몰수를 전체 몰수로 나눈 거. 바로? 그렇죠. 몰분율이라고 한다고 했었죠. 몰분율도 일종의 우리가 농도와 비슷하게 취급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한번 그리고 또 다음 설명을 볼게요. 2번. 용액의 농도에 대한 설명,
용액의 농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O, 옳지 않은 것을 X로 표시하시오. 1. 퍼센트 농도를 이용하여 일정 양의 용액에 들어있는 용질의 양을 쉽게 알 수 있다. 얘는 X죠. 우리가 용질의 양, 몰수를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용질의 질량을 알 수 있는 거죠. 질량. 따라서 용액 속에 들어있는 용질의 양, 몰수를 알 수 있는 거는 몰농도에 해당되겠네요. 2번 25도씨 10% 염화나트륨 수용액의 온도를 50도 높여주면 농도가 5% 는다. 온도를 2배 높여준다고 해서 농도가 반으로 줄어드는 건 아니죠? 이거는 우리가 배운 적이 없습니다. 3번 ppm 농도는 용액 속 용질의 양이 매우 적을 때 사용한다. 그렇죠. 왜? 분모 자체가 용액 10의 6승 g분의 그리고 분자는 용질의 g수이기 때문에 매우 큰 값이에요. 분모가 크다는 거는 우리가 분자가 매우 작다. 즉 많은 용매 속에 많은 그 큰 용액 속에 용질이 조금 들어있을 때 우리가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4번 용액의 몰농도는 온도가 변해도 일정한 값을 갖는다. 아니죠. 왜? 몰농도의 기준은 즉 몰농도는 용액 1리터분의 용질의 몰수이기 때문에 얘는 부피입니다. 분모가 부피면은 온도에 따라서 변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렇게 변하는 거에서 우리가 대응책으로 어떤 농도를 만들었다고 했어요? 그렇죠. 분모를 용매의 질량으로 넣어서 온도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 값이 바로 질량이기 때문에 온도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는 농도인 바로 몰랄 농도를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자, 3번. 물 80g과 설탕 100g을 혼합시킨 용액은 몇 퍼센트 농도인가? 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일단은 용액의 질량을 알아야 되는데 용액의 질량은 용매의 질량 80g 더하기 그리고 용질의 질량 20g분의 그리고 용질의 질량 20g 해주면은 우리가 퍼센트 농도를 구할 수 있었죠? 그래서 곱하기 얼마? 100%. 따라서 계산해주면은 여기 약분되고 그램 사라지니까 20%의 농도를 가질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4번 15%의 설탕물 200g에 들어있는 설탕의 질량은 자 용액의 질량이 200g이고요. 그리고 용질의 질량은 모릅니다. 여기 곱하기 100%를 해주면은 15%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x만 남겨놓고 다 계산해주면 이 퍼센트 지워지고 2g을 바로 이쪽에다가 옮겨서 곱해주면 x는 30g이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설탕의 질량은 30g이다. 자, 5번 100g의 공기 속 이산화질소의 농도가 0.04 ppm일 때 이산화질소의 질량은 자, 공기가 바로 용액에 해당되는 거죠. 100g분의 내가 이산화질소의 질량을 모르니까 x 곱하기 10의 6승 ppm은 0.04 ppm이다 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ppm 사라지고 이렇게 사라지니까 10의 4승만 남죠. 그래서 g을 옮겨주면 우리가 x값을 얼마라고 구할 수 있냐? x는 다 넘기면은 10의 4승분의 0.04 g이 나옵니다. 얘를 조금 더 깔끔하게 정리해주면은 4 더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g이 되겠죠. 그래서 이산화질소의 질량은 이만큼이 나옵니다. 얘를 우리가 배웠던 단위로 환산해주면은 10의 6승은 마이크로라고 쓸 수 있어요. 그래서 4 마이크로그램. 이것까지는 아직 안 배웠지만 여러분들이 이 형태까지는 만들 수 있어야 돼요.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제곱 g이다 라고 써주면 되겠습니다. 6번 10g의 수용액 속에 용존산소 분자의 농도는 0.032 ppm일 때 산소 분자의 몰수를 구하시오. 일단은 이거 같은 경우는 이 ppm 농도와 이 수용액의 질량을 가지고 뭘 먼저 구해야 돼요? 그렇죠. 산소 분자의 질량을 먼저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구한 산소 분자의 질량을 몰수로 바꿔주면 됩니다. 그럼 똑같이 10g 분의 산소 모르니까 x 곱하기 10의 6승 ppm은 0.032 ppm 약분되고요. 약분되니까 10의 5승이 남죠. 그리고 나머지를 옮기면 x는 0.032 곱하기 10의 분모로 그냥 일단 넣읍시다. 10의 5승 g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얘는 3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승 g 이렇게 나오겠죠? 원래 3.2로 놓는 게 정석이지만 분자량으로 그냥 나눠주기 위해서 이렇게 선생님이 만들어 봤어요. 그럼 이 값을 우리가 분자량 산소 분자의 몰수로 구하기 위해서는 산소 분자의 분자량으로 나누면 되겠죠. 산소 원자 1개가 16이니까 산소 분자는 바로 32가 됩니다. 그런데 단위를 붙이면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32 없어지면은 g 사라지면은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 몰이 나온다. 그래서 1.0 곱하기 또는 뭐 1.0 생각해도 됩니다. 10의 마이너스 8 몰. 자, 이제 7번을 봅시다. 수산화칼륨 11.2g을 증류수에 녹여 수용액 500ml를 만들었다. 이 수용액의 몰농도를 구해보자. 단 수산화칼륨의 화학식량은 56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얘를 몰농도를 일단 구해야겠죠? 여러분들 몰농도가 뭐예요? 그렇지. 용액의 리터, 용액의 부피분해, 그리고 그냥 용액의 부피라고 합시다. 리터 분의 용질의 몰수. 그럼 계산해 줄게요. 이거를 좀 올려버리고. 자, 그럼 용액의 부피는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그렇지. 여기 수용액 500ml라고 했으니까 얘는 0.5L가 되고요. 용질의 몰수는 그렇죠. 용질의 질량을 용질의 화학식량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11.2g을 바로 56g per 몰로 나눠주면 됩니다. 그럼 분모는 여전히 0.5L고요. 분자를 한번 계산해 볼게요. 그럼 분자를 계산하면 곱하기 5를 해주면 딱 맞겠죠? 그럼 5분의 1 몰이 나옵니다. 그럼 얘를 계산하면 얼마가 나오냐? 요게 2분의 1이니까 5분의 2 몰 퍼 리터. 그럼 따라서 얘를 우리가 그냥 소수로 바꿔주면은 0.4 몰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단위가 몰이기 때문에 몰농도죠. 자, 8번 0.2 몰농도 염화나트륨 수용액 100ml의 염화나트륨 질량을 구해보자. 이것도 정의대로 그대로 그냥 가면 돼요. 몰농도는 용액의 부피분의 용질의 몰수라고 한다고 했었죠? 그럼 얘가 0.2 몰농도고 용액의 부피는 0.1L네요. 그리고 일단은 몰수를 먼저 구하기 위해서 몰수는 x라고 해줍시다. 그럼 x값은 얼마 나와요? 그렇죠. 얘랑 곱해주니까 얘는 몰 퍼
리터니까 리터 지워지면서 0.02 몰이 나옵니다. 그럼 얘는 그렇죠. 화학식량분의 용질의 질량이죠? 용질의 질량은 내가 모르니까 X, 화학식량은 58.5. 그럼 따라서 계산을 해주면은 요걸 X라고 하지 말고 Y라고 합시다. Y. 따라서 Y는 얼마가 나오냐? 자, 여기 그램 퍼 몰이 들어가죠? 그럼 따라서 Y는 0.02몰 곱하기 58.5 그램 퍼 몰이기 때문에 계산해주면 1.17 g이 나옵니다. 그래서 질량은 1.17 g이다. 자, 9번 0.4 물농도 염화나트륨 수용액 1리터를 희석하여 5리터로 만들었다. 이때 물농도를 구하시오. 이때 쓸 수 있는 농도는 쓸 수 있는 공식은 MV는 M'V'이라고 했어요. 물농도에 부피를 곱하면 바로 용질의 몰수가 나온다고 했죠? 그래서 희석하기 전 용질의 몰수와 희석한 후의 용질의 몰수는 서로 어때야 되니까? 그렇죠. 같아야 하기 때문에 이런 공식을 쓸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 희석하기 전에 0.4 물농도 곱하기 1리터는 희석한 후에 물농도는 모르니까 X 곱하기 5리터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그럼 따라서 X는 5분의 0.4 몰농도 얘가 되기 때문에 계산해주면은 0.08 몰농도가 나온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몰농도는 0.08 몰농도. 자, 10번 0.1 몰농도 염화나트륨 수용액 200ml와 0.2 몰농도 염화나트륨 수용액 300ml를 혼합하였을 때 혼합용액의 몰농도를 구하시오. 얘도 마찬가지예요. 어차피 용질의 몰수는 혼합하기 전과 혼합하기 후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혼합 전의 특정 용질의 몰수 더하기 혼합 전 특정 용질의 몰수는 혼합 후 용질의 몰수와 같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계산을 해주면은 0.1 몰농도 곱하기 200ml라고 했으니까 0.2리터 더하기 0.2 몰농도 곱하기 0.3리터는 X 곱하기 그런데 여기 혼합 후에 용액의 부피는 얘랑 얘를 더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500ml 즉 0.5리터. 그럼 계산 한번 해볼게요. 여기부터 계산해주면은 0.02 몰, 얘는 0.06 몰, 합치면은 그렇죠. 0.08 몰이 되겠죠? 그럼 따라서 X는 0.5리터분의 0.08 몰. 그럼 이거를 계산을 해주면은 0.16 몰 농도가 나옵니다. 0.16 몰 농도. 자, 11번. 수산화트륨 10g을 물 100g에 녹였을 때 용액의 몰랄 농도를 구하시오. 자, 얘도 한번 계산해 볼게요. 우리가 몰랄 농도의 경우는 용매의 질량 kg분의 용질의 몰수라고 했습니다. 그럼 일단은 물 100g에 녹였으니까 용매 100g 있는 거죠? 즉 0.1kg 있는 거예요. 그리고 수산화트륨 10g이라고 했으니까 우리의 이 용질의 몰수는 그렇죠. 뭐를? 용질의 질량, 그람수를 화학식량으로 나눈 거기 때문에 용질의 질량 10g, 얘를 화학식량 40으로 나눠주면 됩니다. 그럼 얘를 계산하면 10분의 1 분의 40 약분되니까 4분의 1
그럼 따라서 단위는 몰랄 농도겠죠? 따라서 계산해주면은 4분의 10, 즉 2.5 몰랄 농도가 나옵니다. 2.5 몰랄 농도. 자, 12번 0.1 몰랄 농도 수산화트륨 수용액을 만들기 위해 물 50g에 몇 g의 수산화트륨을 녹여야 할까? 얘도 공식대로 할 건데 이 공식에 맞춰서 똑같이 그냥 넣기만 해주면 돼요. 몰랄 농도 0.1 몰랄 농도라고 했죠. 그리고 물 50g 넣는다고 했으니까 0.05 kg. 그리고 용질의 몰수는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x라고 둡시다. 그럼 x값은 이 단위가 몰퍼 kg이니까 kg 지워져서 0.005 몰이 나옵니다. 그럼 이 0.005몰을 우리가 화학식량을 통해서 수소나트륨의 질량을 구해야겠죠? 화학식량이 40이라고 했으니까 곱하기 40g per 몰 이렇게 해주면 5, 4, 20 따라서 0.2g이 나오겠네요. 0.2g을 넣어야지만 0.1 몰랄 농도를 만들 수가 있다. 자, 이제 13번부터 새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도 및 몰 분율을 구하시오. 1. 물 45g에 염화나트륨 5g에 녹아있는 수용액의 퍼센트 농도. 퍼센트 농도는 용액 100g 속에 들어있는 용질의 g수 곱하기 100%라고 했었죠? 그럼 따라서 계산을 해주면은 물 45g 그리고 염화나트륨 5g이기 때문에 합쳐서 용액은 50g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염화나트륨이 5g 들어있네요. 그럼 곱하기 100%. 따라서 10%가 나옵니다. 자, 지하수 10의 6제곱g 중에 산소가 10g 녹아있을 때 이 지하수에 녹아있는 산소의 ppm 농도. 자, ppm 농도는 용액 10의 6승 g 속에 녹아있는 용질의 질량 곱하기 10의 6승 ppm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따라서 지하수 10의 6승 g분의 산소 10g 곱하기 10의 6승 pm은 바로 10 ppm이 되겠네요. 자, 3번 0.1 몰농도 설탕 수용액 100ml에 녹아있는 설탕의 양. 0.1 몰농도는 일단 정의부터 먼저 내릴게요. 몰농도의 정의는 용액의 부피분의 용질의 몰수죠? 그럼 따라서 여기 이미 몰농도가 0.1 몰농도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용액의 질량은 0.1 리터. 그리고 설탕 양은 X. 따라서 X는 0.01 몰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4. 설탕 수용액에서 물의 몰분율이 0.7일 때 설탕의 몰분율은 자, 우리가 모든 몰분율의 합은 얼마라고 했죠? 그렇죠. 1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따라서 물의 몰분율이 0.7이기 때문에 설탕의 몰분율은 얼마가 된다? 0.3이겠죠? 이 두 개 더해서 1이 돼야 되기 때문에. 자, 5번. 용매 0.8몰과 용질 0.2몰로 이루어진 용액에서 용질의 몰분율은 용질의 몰분율이라고 했으니까 총 몰수 0.8 더하기 0.2분의 용질의 몰수 0.2니까 얘는 바로 0.2가 되겠죠. 몰분율. 몰분율은 단위가 없습니다. 자, 6번. 물 0.5kg에 염화나트륨 1몰이 녹아있는 수용액의 몰랄 농도. 자, 몰랄 농도의 정의는 어떻게 된다고 했죠?
그렇죠. 용매의 질량 kg 분의 용질의 몰수. 그럼 따라서 0.5 kg 분의 1몰. 그럼 얼마예요? 그렇죠. 이 몰랄 농도가 됩니다. 자, 7번. 분자량이 180인 포도당 18g이 물 100g에 녹아있는 수용액의 몰랄 농도. 얘도 몰랄 농도를 구하는 건데, 위에 있는 공식처럼 대입을 시켜주면, 용매 kg이었으니까 0.1kg, 100g이니까 0.1kg이죠. 용질의 몰수. 용질의 몰수는 용질의 질량을 분자량으로 나눠준 값이죠? 따라서 18g을 180g per 몰로 나눠줍니다. 그럼 10분의 1 kg분의 10분의 1 몰이 나오겠죠? 그럼 따라서 얘는 1 몰랄 농도가 됩니다. 자, 14번. 수산화나트륨 수용액 0.5L 속에 수산화나트륨 20g이 녹아있다. 밀도는 1.2g/ml고 화학식량은 40이다. 1. 이 용액의 퍼센트 농도를 구하시오. 퍼센트 농도를 구하려면 용액의 질량분해 그리고 용질의 몰수를 구하면 되겠죠? 그럼 일단은 용액의 질량부터 구해야 됩니다. 그럼 용질의 질량은 용액의 질량은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바로 얘를 통해서 구할 수가 있어요. 얘는 용액의 부피가 바로 0.5L라고 했으니까 500ml죠? 여기에 밀도 1.2g/ml를 곱해주니까 바로 600g이 나옵니다. 그럼 용액의 질량은 600g. 따라서 퍼센트 농도이기 때문에 용액의 질량 600g분의 용질의 질량 20g이죠. 20g 곱하기 100% 그럼 3분의 약분되고 없어지니까 3분의 10%가 나오겠네요. 자, 두 번째, 이 용액의 몰 농도를 구하시오. 몰 농도는 뭐 그냥 구할 수 있죠. 그렇죠. 용액의 부피분의 용질의 몰수기 때문에 용액의 부피 0.5L 분의 용질의 몰수는 용질의 질량을 용질의 화학식량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따라서 0.5L 분의 0.5몰 얘는 1 몰랄 농도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이 용액의 몰랄 농도를 구하시오. 자, 몰랄 농도는 용매의 질량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일단은 용액의 질량을 먼저 구해야 돼요. 근데 용액의 질량은 아까 위에서 구했었죠. 얼마라고? 그렇지, 600g이라고. 그럼 용매의 질량은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용액의 질량 600g에서 용질의 그 질량 20g을 빼면은 580g이라는 용매의 질량이 나오겠죠. 그럼 이걸 이용해서 구하면 됩니다. 그럼 따라서 용매의 질량 0.58kg 분의 용질의 몰수 20g을 40g per 몰로 나눠주면 됩니다. 0.58kg 분의 0.5몰. 따라서 얘는 58분의 50 몰랄 농도가 나오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 농도를 하나, 둘, 세 개를 구해줬습니다. 자, 용액의 농도 확산을 봅시다.
용액의 농도 환산. 다음 빈칸에 들어갈 과학 용어를 적으시오. 퍼센트 농도를 이용하여 용액의 몰 농도를 구하기 위해서는 용질의 화학 식량과 뭘 알아야 돼요? 그렇죠. 물 농도로 변환하기 위해서는 질량을 부피로 교환해주는 한 가지가 필요하죠. 그럼 따라서 이때는 밀도를 알아야 됩니다. 밀도. 두 번째, 용액의 물 농도를 몰랄 농도로 변환하려면 용질의 뭘 알아야 돼요? 그렇죠. 화학 식량. 그리고 용액의 그렇죠. 얘도 몰 농도는 부피 단위고 몰랄 농도는 질량이기 때문에 밀도를 알아야 됩니다. 자, 2번. 다음은 6% 포도당 수용액의 몰랄 농도를 구하는 과정이다. 포도당의 분자량 180이다. 1. 6% 포도당 수용액 100g 속에 녹아있는 포도당의 질량. 잘 보세요. 100g 분의 x가 우리가 퍼센트 농도는 용액의 질량분의 용질의 질량 100g 분의 x 곱하기 100%. 얘가 바로 6%가 나온다고 했죠? 그럼 따라서 x는 얼마 나오냐? 6g이 나옵니다. 2번 포도당의 몰수. 포도당의 질량이 6g이 나왔습니다. 이 6g을 분자량으로 나눠주면 바로 몰수가 나오겠죠? 180g per 몰 분의 6g. 그럼 계산하면 얼마 나와요? 30분의 1 몰. 3번 6% 포도당 수용액 100g 속 물의 질량. 자, 수용액 100g이라고 했으니까 용매, 즉 물의 질량은 수용액 100g, 즉 용액에서 포도당 6g 용질의 질량을 빼준 94g이 바로 용매의 질량, 즉 물의 질량이 되겠죠? 4번 포도당 수용액의 몰랄 농도. 몰랄 농도는 우리가 용매의 질량 kg 분의 용질의 몰수라고 했습니다. 그럼 용매의 질량은 0.094 kg 분의 그리고 용질의 몰수 30분의 1 몰. 그럼 얘를 계산해주면 계산이 좀 복잡하지만 1000분의 94 30분의 1 이거 약분되고 얘들끼리 곱해주면 되겠죠? 한 번 더 이렇게 약분을 시켜줄까요? 50 얘는 47 그럼 47이랑 3이랑 곱해서 분자에 써주고 분모에 써주고 73, 21, 32 141 분의 50은 여기 분자에다가 141분의 50 몰랄 농도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도 이렇게 총 4가지를 구했어요. 3번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의 몰 농도를 구하시오. 화학 식량은 40이고 25%의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의 밀도는 1.6g per ml이다. 자, 25%이기 때문에 용액 100g 분의 용질이 25g 있는 거죠? 그럼 얘를 단계별로 이제 바꿔줄 거예요. 일단은 용질은 뭘로 바꿔줘야 돼요? 그렇죠. 몰수로 바꿔줘야겠죠. 그럼 용질을 몰수 바꿀 때 필요한 게 뭐라고 했어요? 맞아요. 화학식량이라고 했습니다. 화학식량이 40이라고 했으니까 40을 어떻게 주면 된다? 그렇죠. 나눠주면 되겠죠? 자, 용액 100g이라고 했어요. 이 용액 100g은 뭘로 바꿔줘야 돼요? 그렇죠. 이제 용액의 부피로 바꿔줘야겠죠. 용액의 부피로 바꿀 때는 얘를 밀도로 어떻게 주면 된다? 나눠주면 된다. 나누기 1.6 g per ml. 그럼 계산해 줄게요. 자, 용질 같은 경우는 40분의 25 몰. 용액은
1.6분의 100ml. 그럼 얘를 계산해 줄 건데, 일단 내양은 내양, 가까운 거 가까운 길이 40 곱하기 100, 먼 것 길이 25 곱하기 1.6. 여기가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리터 퍼 밀리리터. 단위를 환산을 해줘야겠죠? 그럼 여기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리터, 얘는 물. 그럼 약분을 해줄게요. 이렇게 약분하니까 4. 그리고 이렇게 없어지니까 0.1. 얘랑 없어지니까 10의 마이너스 2. 그리고 얘가 위쪽으로 올라가니까 10. 따라서 계산하면 10 몰농도가 됩니다. 계산 한번 잘 해보세요. 자, 4번. 3몰농도의 화합물 A 수용액의 퍼센트 농도를 구하시오. A의 화학 식량은 26, 밀도는 1.3g/ml이다. 얘도 한번 계산해 볼게요. 퍼센트 농도를 구하기 전에 일단은 얘는 용액 1리터 분의 용질 3몰이죠. 그러니까 용액을 그냥 1000ml라고 먼저 둡시다. 그리고 용질 3몰. 얘를 변형을 시키면 일단은 용질의 경우는 우리가 질량으로 먼저 만들어줘야겠죠. 퍼센트 농도로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럼 질량으로 만들려면은 이거 화학식량을 어떻게 주면 돼요? 그렇죠. 아까 위에서는 나눴지만 얘는 곱해주면 됩니다. 26g/mol. 자, 그리고 용액의 부피가 1000ml인데 얘를 용액의 질량으로 바꿔줘야겠죠? 퍼센트 농도로 바꿔주려면 그럼 얘는 밀도를 어떻게 주면 돼요? 그렇지, 밀도로 곱해주면 되겠죠? 1.3g/ml. 그럼 계산을 해주면은 분자의 경우는 26 곱하기 3 g, 분모의 경우는 1300 g. 그럼 따라서 약분을 시켜주니까 얘 없어져서 2. 그리고 곱하기 100% 해주면 100도 지워지겠죠? 그램 지워지고, 따라서 6%가 나온다. 6%. 자, 5번. 50%의 A 수용액의 몰랄 농도를 구하시오. 이제 몰랄 농도를 구하는 겁니다. 몰랄 농도는 용매의 질량 kg분의 용질의 몰수라고 했습니다. 그럼 얘로 한번 계산해 볼게요. 50%라고 했으니까 용액 100g분의 용질이 50g 있는 거나 다름이 없어요. 그래서 얘를 용질은 바로 몰수로 만들어줘야겠죠? 용질을 몰수로 만들기 위해서는 화학식량으로 어떻게 해주면 돼요? 그거 나눠주면 되겠죠? 200g/몰로. 자, 용액 100g이에요. 용액 100g을 용매의 질량으로 바꿔주려면은 누굴 빼줘야 돼요? 그렇죠. 용질의 질량을 빼줘야겠죠. 마이너스 50g. 그럼 계산해주면은 4분의 1몰, 그리고 여기는 50g. 또 이 50g을 다시 한번 계산해주면은 kg을 바꿔줘야겠죠. 1000분의 50g 분의 4분의 1몰. 계산해주면은 이것부터 일단은 없애줍시다. 그리고 얘를 없애주면 20. 4분의 20 몰랄 농도. 그럼 약분돼서 5 몰랄 농도가 나오네요. 5 몰랄 농도. 자, 6번. 이 몰랄 농도의 화합물 A 수용액의 퍼센트 농도는, 자, 얘는 반대로 몰랄 농도를 퍼센트 농도로 바꿔주는 거예요. 이 몰랄 농도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용매 1kg, 즉 1000g으로 둡시다. 그리고 용질 2몰. 퍼센트 규모이기 때문에 일단은 용질의 몰수를 용질의 질량으로 바꿔봅시다. 그럼 화학식량 어떻게 주면 됩니까? 곱해주면 되죠? 125g/몰. 그래서 우리가 뭘 만들었냐? 자, 250g의 용질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용매를 우리가 뭘로 만들어줘야 돼요? 용액의 질량으로 바꿔야겠죠? 그래서 용매를 용액의 질량으로 바꾸려면 여기다가 용질의 질량을 더해줘야겠죠. 250g을 더해주면은 1250g의 바로 용액이 되었습니다. 곱하기 100%. 그럼 얘의 약분되니까 5만 남죠? 20. 그래서 20%가 나오더라. 잘 구했죠? 자, 7번. 25도씨에서 2몰 농도 수산화합증 수용액의 몰랄 농도를 구하시오. 자, 이제 몰 농도를 몰랄 농도로 바꿔야 돼요. 그럼 얘는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일단, 분모의 용액의 부피를 용액의 질량으로 바꾸고, 용액의 질량을 용매의 질량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따라서, 용액 1리터니까 용액을 그냥 1000ml라고 해주고, 그리고 용질을 2몰이라고 해줄 거예요. 그럼 몰랄 농도는 그대로 몰수가 따라가죠? 그래서 용질 2몰이 나와요. 그런데 이제 두 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용액 1000ml를 용액의 질량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밀도로 곱해줘야겠죠? 0.330g/ml. 그럼 계산하면 얼마 나온다? 1330g이 나옵니다. 그럼 얘는 누구 거? 용액 거. 그럼 이 용액을 뭘로 바꿔줘야 돼요? 그렇죠. 용매로 만들어줘야겠죠. 그럼 빼기 바로 용질의 질량인데, 용질의 질량은 용질의 몰수를 통해서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럼 용질의 몰수를 용질의 질량으로 바꿔줘야겠죠. 그러려면 화학식량을 곱해주면 됩니다. 곱하기 40g/몰. 얼마가 나와요? 그렇죠. 80g의 용질 나오죠? 그러면은 얼마가 된다? 1250 g의 용매가 나온다. 그럼 이걸 계산하면은 우리 곱하기 80 합시다. 이렇게. 그러면은 밑에는 10,000 g분의 분자는 16몰이 나오겠죠? 그럼 얘를 킬로그램 바꾸려면 10kg. 세 개가 이렇게 없어지고요. 그리고 얘도 이렇게 없어지니까 1.6 몰랄 농도가 나오게 됩니다. 1.6 몰랄 농도. 자, 8번 3 몰랄 농도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의 몰 농도를 구하시오. 얘는 용매 1kg이니까 용매 1000g분의 용질 3몰인 거죠? 그럼 따라서 어차피 몰 농도도 용질 3몰이 되는 거겠죠? 그럼 용매 1000g을 뭘로 바꿔줘야 돼요? 그렇지. 용액의 부피, 리터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럼 먼저 용매의 질량을 용액의 질량으로 바꿔야 되는데 용매의 질량 1000g에다가 용질의 질량을 더해줘야겠죠. 용질의 질량만 구해봅시다. 용질의 질량은 용질 3몰에다가 화학식량을 곱해주면 돼요. 따라서 더하기 120g. 그렇기 때문에 용액의 질량은 1120g의 용액이 나오네요. 그럼 이 용액을 뭘로 바꿔줘야 돼요? 부피로 바꿔줘야 돼요. 그럼 부피로 바꿔주기 위해서는 그렇죠. 밀도로 나눠줘야겠죠? 나누기 1.120g/ml. 그래서 나눴더니 얼마가 나오더라? 1000ml가 나오더라. 그럼 1000ml는 1L이기 때문에 1L분의 3몰은 바로 3몰농도가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든 문제를 풀어봤고요. 이 문제를 답 잘 풀고 한 5번씩은 풀어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시험 범위에 다 포함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반드시 빠르게 정확하게 풀어보는 연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안녕.